오늘은 드디어 Q&A를 찍습니다. 제가 9월달에 찍으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못 찍고 그냥 제 공간에서 편안하게 대답해 보려고요. 그리고 질문지는 9월달에 다 작성해놨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즉흥적인 대답이 될 것 같고 생각을 많이 하고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즉흥적으로 다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MBTI. 제가 이걸 못 외워가지고 MBTI는 하나를 적어놨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질문만 있는 종이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혼자 하는 거 맞나? 누가 이렇게 질문을 좀 해줘야 되나? 이름 김려진이고요. 나이 1991년생 33인가? 34인가? 제 나이를 항상 헷갈려 하고 있어요. 만 나이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로 만 나이 검색해 보겠습니다. 만 나이 못 놓치지. 놓칠 수 없어. 만 나이 32살 나오네요? 만 나이 32살이 나와요. 32살입니다, 저는. 그렇구나. 나 32살이구나. 저 32살입니다. 키, 몸무게, 발 사이즈. 이거 발 사이즈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키는 165. 점 몇이었다가 출산하고 166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 지금 현재 49에서 5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발 사이즈 230. 활발이기도 하고 발볼이 너무 얇아서 신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거의 보통 플랫은 230이고 뭐 운동화 이런 거는 220을 신어요. 근데 슬리퍼는 235 크게 신는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MBTI ISFJ예요. ISFJ. ISFJ의 A, 니지의 의미. 본명이 김려진, 지니. 주변에서 진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니까 니지. 그래서 니지입니다. 아무 뜻도 없고 뭐 일본어로 니지가 무지개라는 뜻이 있어서 그거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본에 딱 한 번 가봤었고 일본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튜브 시작 계기. 기록을 위해서였어요. 제가 원래 블로거였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뭐 기록하고 저의 추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넘어서 네이버 블로그로 갔다가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직장인이 되면서 편집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재밌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딱 왔어요. 그때 당시 제가 시작했을 때 일상 브이로그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난 너무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그냥 원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진 케이스 같아요. 쉬는 동안 우리 보고 싶었나요? 제가 결혼하고 허니문 베이비로 아기 가지고 몇 년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굉장히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우리 보고 싶지 않나요? 원망의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제가 제일 돌아오고 싶었겠죠? 제가 제일 많이 보고 싶었고 유튜브 다시 제가 제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 여유 시간이 생기는데 좀 걸렸지만 그래도 많이 보고 싶었고 돌아오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이슨 스타일링 영상 올릴 계획 있나요?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일상 브이로그 안에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 캡션을 달아두면은 그거 뭐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본인 영상 다시 보기 하나요? 안 합니다. 그때 감정을 담아서 편집을 하고 영상을 찍고 그리고 올리고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적어놨는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굉장히 많은 영상을 찍어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투가 좀 딱딱한가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이런 말투였습니다. 이걸 왠지 찍으려고 하니까 이런 말투가 다시 나오네. 일하던 때가 그립지 않나요? 일하던 때 그립죠. 재밌었고 즐거웠고 저는 워커홀릭이었기 때문에 일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일을 놓기가 힘들었고 임신으로 인해서 제가 임신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임신 기간이. 그래서 누워만 있어야 됐고 잘도 쓰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로 임신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회사 일단 출퇴근도 불가능, 진행하고 있던 가회나 쇼핑몰도 아예 다 불가능했습니다. 일하던 때 그립습니다. 복직할 생각? 하루가 크면 다시 일할 건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복직할 생각은 아직은 없고요. 제가 하루가 크면 다시 일할 건가요? 이거는 모르는 일 같아요. 하루가 크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얼마나 커야 될까? 이런 거 아까 미지수고요. 제가 일을 지금 할 수 있지만 시작하려면 다시 할 수 있고 스카우트 제의도 있고 하지만 다시 할 생각은 크게 없는 이유는 하루를 임신했을 때 이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대주제로 한번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봐도 부모님과 함께 한 시간 되게 소중했고 나는 우리 아이와 같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추억을 공유하고 그때만 딱 느낄 수 있는 느낌 빨갛고 곁에서 많이 이렇게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전념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기가 진짜 저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부모만 바라봐요.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저도 지금 온전하게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여유와 시간들이 참 감사하고 매일매일 즐겁게 육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크면 다시 일할 건지는 미지수지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 여유가 더 커진다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 손이 많이 필요하고 하루와 어린 시절 즐겁게 추억 쌓고 싶습니다. 쇼핑몰 다시 할 생각 있나요? 너무 재밌었었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분야고 재밌었었고 힘든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잠을 거의 못 잤었고 아예 못 잤었거든요. 거의 한 2~3시간? 근데 제가 본업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만약에 쇼핑몰을 한다면 오프라인을 하면서 그 업장에서 이렇게 온라인까지 하는 그런 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좋아하는 운동, 요즘 하는 운동 추천. 오늘도 운동하고 왔는데요. 오늘은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 하고 왔고요. 좋아하는 운동은 걷는 거 하면서 굉장히 힐링되는 편이고 수영도 마찬가지고 제 최애 운동입니다. 스피닝 타는 것도 회사 다닐 때 저의 완전 힐링 포인트 운동이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있어요. 출산 후에는 하지 않는다. 운동 추천. 수영을 정말 강력 추천해요. 정말 좋은 운동 같아요. 요즘 최애 간식. 진짜 이번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먹은 건 몽쉘과 OS입니다.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젤리도 많이 먹고 여전히 그래요. 푸초 계속 먹고 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푸초가 요즘 다시 뜨는 것 같더라고요.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 여행을 많이 가시면서 푸초를 많이 접하시나 봐요. 근데 저 푸초는 제가 사는 곳 근처에 팔질 않아서 못 먹고 있어요. 먹고 싶네요. 안에 알갱이가 들어가지고 정말 맛있는데 턱이 엄청 아파요. 몸매 관리 비법과 생활 습관. 몸매 관리 비법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한테 본인이 이제 느끼는 거는 일상에서 종종 얘기하는데 제가 화장실을 정말 잘 갑니다. 먹은 만큼 잘 갑니다. 아침에 무조건 눈 뜨면 갑니다. 잘 지키고 있나 모르겠다. 집중하고 계시죠? 하루 일과 아침에 일어나고요. 바로 밥을 차립니다. 바로 밥을 먹고요.
같이 먹입니다. 저도 그때 무조건 먹습니다. 공복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빵 같은 걸 많이 먹어요. 베이글, 빵, 항시 떨어지지 않고 집에 있는 빵 같은 거를 많이 먹고, 빵 아니면 백설기떡 이런 거 먹고요. 하루가 이젠 조금 컸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손이 덜 가긴 덜 가요. 그리고 제가 독립적으로 조금 키우는 편이라서 뭐든지 해보게 하는, 인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뭐든지 해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등원 준비를 하고 나면 이제 같이 등원하고요. 등원하고 저는 집으로 와서 일상에서는 옷을 갈아입고 바로 운동을 갑니다. 운동을 가서 운동을 하고요. 수영이든 걷기든 뭘 하고 돌아와서 씻고 밥을 먹습니다. 하루 3시 정도,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는 하루 하원을 시키고, 그리고 하루랑 놀이터에서 놀던지 집에 와서 놀던지 놀고 5시쯤부터 저녁 식사 준비를 보통 해요. 그러면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이제 씻고, 하루 씻기고 책 좀 읽으면 아이가 잠이 듭니다. 그러면 8시쯤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그때 집안일을 합니다. 집안일 그때 구르륵 치우고 뭐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이런 간단한 것들 다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는 야식을 먹고, 남편이 안 먹는다 할 때는 저 혼자 뭐 그냥 또 뭐 해먹고, 그러고 이제 저도 편집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잡니다. 끝. 간단하죠? 하루 일과를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별거 없는 그냥 아이 엄마의 일상을 살고 있다. 자, 20대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일. 20대로 돌아간다면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제가 20대 때 제일 많이 못 해봤던 게 여행이에요. 그래서 20대로 돌아간다면 정말 자유롭게 자유여행을 세계 일주나 막 이런 거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제가 항상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 여행 가면 얻어오는 게 무조건 한 가지는 있어요. 그리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떤 대외 활동, 대학교에서 대외 활동 같은 거 뭐든지 20대 때 경험해볼 수 있는 거는 다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좀 많이 경험해보고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겨보라. 그때의 특권 같아요. 아무리 자유분방하게 지내도 눈치 보일 것도 없고 젊음이 정말 축복인 그 시기. 다른 사람들 눈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때는 이거를 딱딱 해야 돼. 이런 퀘스트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조금은 자유롭게 세계 여행을 다녀보고 이런 거. 저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어진 인연들이 제 결혼식에도 다 참석을 했었고, 우리 한박이 소개시켜준 친구도 제가 20살 때 카페 아르바이트 했을 때 만났던 친구인데 그 인연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여태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그런 사이고, 저는 아르바이트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람은 솔직히 혼자 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격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과 많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나 자신도 깨닫고 뭔가 나 자신을 알아간다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분명히 알아가는 거, 그거 하나만 얻어와도 어떤 일에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 마인드 유지 비결.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베스트 탑에 드는 질문인데요. 저도 제 스스로 이 질문을 보고 타이핑하면서 많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긍정적 마인드 유지 비결? 과연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긍정 회로를 잘 돌리는 굉장히 합리화를 잘 시키는 사람일 뿐이다.
제가 주어진 이런 상황에 욕심이 크게 없는 사람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려고 그러고 사람에 있어서도 그래요. 내 식구, 우리 남편, 우리 하루, 엄마 아빠, 내 친구 뭐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장점만 봅니다. 단점을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단점이 좀 보이네? 그거지. 그거를 뭐 그런 마인드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현실적인 편이어서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거지 감정에 좀 치우지는 않는 편 같아요. 물론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울고 싶으면 울고 뭐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 유지 비결은 합리화를 잘 시킨다. 폰 떨어뜨렸다. 폰 액정이 깨졌다. 속상하지 않아요? 그냥 폰 바꿀 수 있는 기회인가?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뭐 10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단 0.0000001의 조그마한 그 장점을 그것을 크게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좋다 하는 편이에요. 막 제가 뭐 제 스스로가 부정적인 기운이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기운이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다 흡수합니다. 오는 스트레스를 막을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다 흡수하고 그것을 어떻게 양질의 스트레스를 푸는가. 어떻게든 저는 푸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단순해요. 걷기, 청소 이 정도. 정리하고 비워내면서 스트레스 많이 풀고요. 그 다음에 걸으면서 나 혼자 생각을 하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풀어요. 또 걷고 이러다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져 있더라고요. 이게 엔돌핀이 팍 돌면서. 그래서 저는 운동 같은 걸로 푸는 게 굉장히 좋고 제 자신도 건강해지면서 건강하게 스트레스 푸는 거. 인생의 가치관. 매일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제 인생이 된다 생각해요. 가치관은 뭐 따로 크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이 시간에도 행복은 있다. 제가 지금 하루 어린이집 보내놓고 이렇게 영상 찍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고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 평생 살고 싶다.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평범하게 살고 있고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종종 있겠죠. 그렇지만 저도 그냥 똑같이 인생에 이렇게 그 고난과 역경이 똑같이 있지만 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끝. 그리고 스스로에게 실망한 적 어떻게 극복했나요? 스스로에게 실망한 적 사실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스스로에게 실망한 적은 잘 없어요. 왜냐면 긍정 회로를 굉장히 잘 돌리기 때문에 특히 나에 대한 것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남한테도 그런 배려와 존중을 보이지만 저 자신에게도 저는 굉장히 저 자신을 많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스스로에게 실망한 적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타격감이 굉장히 컸어요. 임신해가지고 몸이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제 마음적으로도 이게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그 순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힘든 일에 대해서 얘기해줄 수 있냐는 질문도 있었지만 그것은 절대 제가 영상에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단정 지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이렇게 모든 걸 놓고 무너져 있었을 때 그때 제 스스로에게 조금 실망 아닌 실망도 했었을 거예요. 그치만 그냥 오롯이 그 슬픔을 다 느꼈던 것 같고 우울감, 상실감 이런 부분을 오롯이 슬퍼할 시간을 다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복은
저에겐 시간이 약이었던 것 같고 많이 울었었어요. 많이 울고 극복하는 방법 없었어요. 뭐냐 많이 울었고 좋아하는 걷기, 청소 이런 것도 아예 안 했었고 그냥 온전히 모든 슬픔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훌훌 털고 일어났지 않았나. 아마 그때 제가 뭐 힘들거나 슬프거나 이랬던 제 자신을 외면했었더라면 그것이 언젠가 한 번은 일상에서 터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그 경험에서 많이 힘들고 슬플 때는 그 감정에 집중해가지고 다 그것을 훌훌 털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이 스스로에게 실망한 적 어떻게 극복?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대답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요즘 행복하시나요? 요즘 정말 행복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결혼 좋고요. 육아 좋고요. 다 좋아요. 사람이 늘 또 행복하기만 할 순 없잖아요. 또 이렇게 너무 행복하다 보면 어떤 시련이 또 찾아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달고 쓰고. 그치만 이 행복이 좀 오래 가길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고요. 요즘 연말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루가 이제 코로나 베이비였기 때문에 3년을 거의 갇혀 살았어요. 제가 또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아이와 외출을 굉장히 삼가하던 사람이었는데 외출도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요. 그리고 아이도 조금 커서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고 말도 잘 통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제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영상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행복하냐고 딱 질문 던졌을 때 네 행복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는 좀 너무 감사하게 여겨진다 해야 되나? 내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내 자신한테도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때 사진. 아기 때 사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인스타에 올려놨거든요. 인스타에 이렇게 사진 이렇게 넘기면 뒤쪽 부분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띄워드릴게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 몇 개 없어요.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오늘의 TMI 오늘 사실 Q&A를 찍을 생각이 없었다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찍고 있는 거예요. TMI 이제 육아와 하루 관련된 질문이에요. 임신 알고 기분이 어땠나요? 굉장히 슬펐습니다. 슬펐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냥 아이 자체를 키운다는 거는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분명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은 있지만 이때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주 정도 유럽 여행을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갔다 오는 그 이제 비행기 타는 날이 이제 생리 시작일이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도 타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나? 며칠 이제 시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내 몸이 조금 안 할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생리 주기가 굉장히 정확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안 하고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 한 5일 지나고 거의 막 너무 어지럽고 컴퓨터를 못 보겠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팽글팽글 돌아가지고 뒤로 젖혀서 누워있어야 되는 정도? 그래서 이게 내가 시차 적응이 이렇게 오는 건가? 5일이 지났는데 시차 적응이 이렇게 온다고? 약간 이상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혈을 합니다. 하혈을 해서 생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제가 약간 기분이 이상함을 느낍니다. 임시 테스트기를 남편이 사왔어요. 사와서 아침에 딱 해봤어요. 좀 진하게 두 줄 턱 박혀있는 거예요. 처음에 화장실에서 저 혼자 조금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많았고
아, 이렇게 급작스럽게 임신이 된다고? 너무 당황스러운 아이를 기다리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나와서 남편과 안고 웁니다. 많이 울었어요. 얼떨떨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혹시 이 아이가 느낄까? 굉장히 겁이 나고 병원 언제 가야 되지? 그때부터 이제 검색을 엄청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임태기했을 때 2주인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4주 될 때까지 4주인가 5주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에 가봤어요. 먹덧이었나요? 입덧이었나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입덧약을 10개월 내내 달고 살았고 거의 못 먹고 살았어요. 너무 못 먹어가지고 힘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귤을 먹어야 됐고 힘들다가 그나마 들어갔던 게 안 좋아하던 냉면, 안 좋아하던 돼지고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되면은 먹어요. 그러고 그게 약간 패턴이었어요. 그나마 조금 들어가면은 토를 안 하는 거고 토도 너무 많이 했고 하혈도 저는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의 누워서 지냈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랄 수 있나 이런 죄책감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최악의 입덧이었다. 10달 내내 입덧을 했습니다. 출산 전후 몸무게. 제가 딱 결혼한 직후에 바로 임신했으니까 결혼식 그때는 제가 50kg 정도였던 것 같은데 유럽 여행을 갔다 오면서 한 52, 53 정도까지 쪘을 거예요. 출산 후의 몸무게는 54, 55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2kg밖에 안 쪘어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도 아기가 나갔다 해서 양수가 나갔다 해서 훅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10달 내내 굉장히 힘들었고 힘들었다는 얘기 계속 하기 힘들지만 저에게 임신은 정말 제 인생에서 최대로 힘들었었던 경험이었어요. 많이 힘들게 품고 있었던 만큼 살도 많이 안 쪘고 그래서 하루도 너무 작았어요.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내 눈물 버튼이야. 그래서 하루도 너무 작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살이 안 쪘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부럽다 이런 말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배도 많이 안 나왔었어. 임신한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 만삭 사진을 찍을 때 배를 이렇게 늘렸어요, 포토샵으로. 출산 몸무게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건강하게 출산하는 게 최고 베스트다. 아기가 건강한 게 베스트죠. 자, 분만 반복. 여왕절개로 했습니다. 41주가 되었는데 하루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분만 날짜를 41주 0일에 잡았고 유도분만 10시간 동안 진행했는데 하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음파를 선생님이 여러 번 보시다가 탯줄을 3번 정도 감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응급제왕으로 응급제왕으로 하니까 보험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제왕이 아니어서 그런가? 아무튼 선택제왕은 아니었고 응급제왕으로 자연분만 시도하다가 응급상황이어서 응급제왕으로 저는 출산 끝까지 최악의 케이스는 다 모아놨지만 정신력으로 승리했습니다. 5번째, 모성애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그때 10달 동안에는 거의 태교를 못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모성이 없었다 생각이 들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어떤 말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힘든 일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의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혹시 아이에게 전달될까? 말도 한번 못 건넸고 너무 미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낳고 나서도 바로 모성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출산하고 병원에서 일주일 있고 조리원에 넘어와서 2주 정도 15일 지냈는데 책임감으로 모유수유를 계속 갔습니다. 수유코를 다 받았어요. 수유코를 다 받고 잠도 안 자고 유축하고 뭐 하고 다 했어요. 그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모성애라기보다는 책임감이었고 집에 와서 이제 이 아이와 껴안고 24시간 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너무 귀엽고 그냥 발바닥만 봐도 귀엽고 손만 봐도 귀엽고 30일 되면 신생아 졸업이라고 하거든요. 30일 정도 됐을 때 모성애가 막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이제
고슴도치 엄마가 되는 거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성애 생기는 거예요. 모성애를 꼭 가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시기와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모성애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생겨요. 그리고 모유 수유 기간, 단유, 이유식은?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모유 수유는 10달 정도 했고요. 10달 정도 하고 모유 수유 양이 굉장했고 그래서 너무 넘쳐나서 오래오래 했고 그 이후에는 분유 혼합으로 이제 살짝 넘어가다가 돌 딱 됐을 때 바로 흰우유를 줬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트렌드 이슈, 육아 이슈 이런 게 뭐 모유수유 언제 하고 돌 되면 흰우유 먹이고 이유식은 뭐 요즘 어떻게 하고 이런 트렌드가 다 있더라고. 단유는 자연스럽게 식수를 이제 못 물리게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줄더라고요. 이유식은 제가 손수 다 해먹였고요. 6개월에 딱 시작했어요. 6개월에 시작했던 이유는 하루가 이제 모유수유 아기고 철분이 이제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때 딱 시작했을 때 야채 이런 거 말고 바로 소고기 미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베이비 무브라는 이유식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싹 다 메이드 인 니지 제가 다 해먹었고 너무 잘 해먹였어요. 자부심 뿜뿜이죠? 너무 잘 해먹였어요. 너무 잘 해먹였고 다양한 종류로 잘 해먹였고 그리고 이제 돌 되면서 유아식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100일의 기적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루는 10달 내내 제가 안아서 재웠고 제가 이게 라운드 숄더가 돼가지고 허리가 굽고 어깨가 굽을 정도로 슬링을 해가지고 하루를 안아서 무조건 재웠고요. 눕질 않았어요. 누워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아이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아기 냄새 맡으면서 행복했고 그때 좀 많이 아기 낳고 나서 살이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그때 체력적으로 힘들고 제가 아예 잠을 못 자고 길어봐야 2시간 잤었거든요. 돌 전까지. 이 어깨가 탈골이 될 것 같더라고요. 탈골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몸이 너무 힘드니까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막 울었거든요 또. 막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가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슬링을 빼갖고 안방 침대에 딱 눕혀놨는데 누워 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루가 누워 자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수면 교육이다 뭐다 누워 재운다 아기를 울린다 모든 이런 이제 육아 방식 다 존중하고요. 근데 저는 그냥 많이 안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안아 키웠고 손 탄다 이런 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 타면 왜? 엄마 손 우리 아이가 엄마 손 타는데 왜? 애가 안 안아준다고 울거나 이러진 않았고 하루는 멀뚱멀뚱 잠을 아예 안 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원초적인 게 먹고 자야지 먹잠이거든요. 초반에 6개월 정도까지는 먹잠이 잘 돼야 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먹놀잠이 잘 돼야 돼요. 먹고 놀고 자고 이런데 잠을 안 자고 먹기만 하고 잠을 거의 안 자니까 너무 이게 재워야 되니까 무조건 안았던 것 같아요. 안으면 무조건 자니까. 그래서 밥 먹고 소화시키고 눈 맞추고 좀 노래 좀 불러주다가 이제 또 하나 재우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편했고 그래서 육아에는 정답은 없어요. 본인 아이와 본인이 편한 방식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루 이름의 이유 하루 이름을 남편과 제가 스스로 그냥 지었어요. 우리 하루에게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 행복 그리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좀 느꼈으면 했기 때문에 하루라는 한글 이름을 주게 되었고 부모님도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짓는다 했을 때 반대도 없었고 너무 예쁜 이름이다 너무 예쁘다 예쁘게 잘 키워라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하루 키, 몸무게, 개월수 하루 키가 99cm고요. 몸무게는 지금 17kg 그리고 개월수가 보자 정확한 개월수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는 42개월입니다. 하루 머리 기르는 이유 점점 아이가 머리 자르는 거를 거부를 했고 이제 말을 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는 그 시기가 오면서 머리를 기르고 싶어 해서 길러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들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고 저도 불만이 별로 없어요. 크게 그때 여름에는 머리가 이렇게 젖어 있고 땀이 많은 편이어서 하루가 그런 부분은 조금 보기 싫을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본인이 기르고 싶다고 하니까 길러주고 기다려주고 있어요. 파마를 한번 시켜보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면 좀 더 크면 파마를 안 할 것 같아서. 근데 미용실에 가서 자르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파마는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커트는 제가 직접 집에서 셀프로 조금씩 다듬어 주고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루 안 아픈 이유. 이거를 이제 제 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제가 느낀 바로는 하루가 건강한 이유를 많이 여쭤봐 주신 것 같아요. 거의 보통 어린이집 다니는 모든 90% 이상의 아이들이 감기는 기본으로 걸리죠. 그런 감기, 열, 오열에 시달리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여쭤봐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한테 고맙고 남편이랑 개인적으로 그냥 드는 생각은 어릴 때 이유식 너무 잘해 먹였다. 그리고 이제 집밥 위주로 항상 조미료 없는 거 위주로 집에서 제가 뭐든지 다 해 먹였었거든요. 빵도 제가 다 만들어 먹였었고 그런 거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4살 후반에 들어와서는 외부에서 돈가스도 먹고 우동도 먹고 하긴 해요. 근데 그 4살 중반 전까지는 하루가 외부 음식도 잘 안 먹고 집밥 위주로 먹었던 게 좀 큰 요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루 일과 패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세수, 쉬야하기, 양치하고 나와서 제가 차려놓은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고 옷을 스스로 갈아입고요. 그다음 신발까지 모든 걸 싹 다 본인이 스스로 골라서 입고 어린이집에 갑니다. 어린이집 가서 즐겁게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으쌰으쌰 놀기도 하고 학습도 하고 그러고 하원하고 나면 친구들과 놀이터 투어를 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집으로 바로 와서 엄마와 집에서 놀이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좀 간식 살짝 먹고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저녁을 먹고요. 큰 그게 없으면 바로 씻고 잠자리 독서에 들어가서 잡니다. 굉장히 단조롭죠? 하루에 미디어 노출 빈도. 하루는 집에서는 아예 안 보고요. 친구 집에 가면 친구가 TV를 보는 친구다. 그러면 그 집의 룰에 따라서 합니다. TV 틀어놓으면 TV 봐도 되고 상관없어요. 제가 미디어 노출을 꺼리는 편 아니에요.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저희 집의 거실에는 TV가 없고 점점 커가면서 거실 서재화로 만들 생각이고 그것은 하루를 위해서도 있지만 저와 남편의 성향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TV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TV나 뭐 핸드폰, 유튜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아이가 스스로 절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노출 빈도는 없다. 근데 한 번씩 밖에 나가가지고 보여줄 때도 있고요. 그거를 아이가 너무 집중해서 본다든가 눈 깜빡임이 없고 계속 몰두해서 본다든가 동공의 크기가 좀 달라진다든가 그리고 TV를 껐을 때 울거나 막 때를 쓴다든가 그러면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엄마의 이런 결단력이 필요하지 않나. 아이에 맞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옷 구입처. 하루 옷 구입처는 너무 광범위해요. 이쁘면 사는 것도 있고 그치만 이쁘면 다 사진 않아요. 이뻐 보여도 우리 애한테 어울릴지 생각을 좀 하고 사는 편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많이 사주는 편이고 백화점 브랜드로는 24개월 이전에는 거의 그 리틀 그라운드 이런 쪽에 블루독, 밍크뮤 이런 거 많이 입혔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보보쇼즈, 베베드 피노 이런 쪽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리미테드두, 아프리코 스튜디오, 동대문 브랜드들 이런 쪽으로 제가 검색해서 사는 편이고 엄마가 굉장히 많이 사줍니다.
하루 낳고 제일 큰 변화는 잠. 제가 잠이 없는 편이었고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잠을 줄여가면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아침잠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한 1년, 2년 정도 제 자의적으로 이렇게 뭔가 미라클 모닝이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루가 아침잠이 너무 없어서 새벽 5시, 6시 사이면 일어나는 아이였거든요. 저녁에 잠도 이제 밤잠도 길지도 않았고 어린이집에 24개월, 25개월 그때 다닌 이후부터 잠을 많이 자요. 좋은 변화입니다. 자기도 사회생활 하느라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를 조금 할 수 있게 된 것도 있어요. 편집할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그거 아니고는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획, 자녀 계획. 결혼 전에는 누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그냥 막연하게 있었어요. 애를 임신하고 낳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동 확정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다시 또 한번 임신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생각은 해보기도 쉽지 않고 저는 제가 아기를 낳고 나서 심장이랑 자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위해 한 선택으로도 둘째는 없습니다. 유아식 손수 다 만드나요? 레시피 공유. 유아식은 손수 다 만드는 편이고 레시피 공유는 제가 그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다 찍어볼 자신은 없지만 한 번씩 간혹 가다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육아하나요? 이거는 앞전에 제 개인 질문에서 제가 그냥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와 남편의 선택으로 우리 두 사람의 선택으로 이제 갖게 된 거고 낳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부분이 없잖아요. 세상의 전부가 엄마 아빠밖에 없는 이 시기에 하루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 많은 시간과 추억을 공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커요. 항상 인내가 필요한 그 시점에 떠올리는 말이 있어요. 제가 나밖에 모르고 태어난 내가 이렇게 감정적인 것보다는 육아서적에 나와 있는 이상적인 모범 답안을 찾을 수 있을까? 한 템포 쉬고 얘기하는 것도 이 초심자의 마음, 육아 초심자의 마음을 가진다면 아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너무 예쁘고 그것마저 행복이고 감사한 부분이에요. 육아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지만 아이가 주는 행복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솔직히 세어보면 10가지의 행복을 나에게 주지만 한 가지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든 순간이 딱 오는데 그게 더 극대화돼 보여서 육아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아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때 저는 또 이제 합리화, 긍정회로를 돌립니다. 어린이집 엄마들과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루가 워낙 활발하고 친구들이 좀 좋아하다 보니까 또 하루라는 이름이 조금 한번 들으면 익숙하고 이러다 보니 혹시 하루 엄마예요? 이렇게 하면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짜증, 화낸 적 있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하지만 제 감정 쓰레기통처럼 그렇게 대하진 않아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훈육을 하기 위해서 딱 단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루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제가 옳고 그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 가르치고 오냐오냐 하진 않고 제가 오냐오냐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오케이인 엄마는 아니에요. 그렇게 키우면 하루에게도 나쁜 영향이 있을 거고 제가 딱 선을 정해서 이 선을 넘어가면 하루에게 굉장히 냉담하게 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풀어줄 때는 많이 안아주고 말이 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이에게 훈육을 할 때는 저는 솔직히 말이 통하는, 말이 트여있고 아이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 플러스 한박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박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한박이와 연애한다는 사실 알리고 나서 악플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상한 트집도 많이 잡히고, 물론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해주기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좀 밑도 끝도 없는 그냥 그런 악의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마음고생을 했고, 우리 남편은 솔직히 타격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뭐 그 악플이 달리고 막 이런 걸 봐도 굉장히 타격이 없는 스타일, 다 튕겨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제 사람, 내 사람, 이런 내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뭐 본인의 어떤 것을 공개해도 괜찮다 하지만 저는 제가 싫습니다. 한박이 MBTI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래서 해보지도 않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스타일. 이런 타입의 MBTI는 뭔가요? 그거 할 시간에 책 읽는다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친구의 소개로 한박이를 만나게 되었죠. 근데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카톡으로 먼저 이렇게 선톡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카톡으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별로였어요. 별로였다가 이제 딱 처음 만났는데 차 문을 딱 열자마자 그 한박 웃음을 웃고 있는데 막 엄청 제가 반할 만한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훈남이긴 하지만 훈훈하게 생겼어요. 제가 반할 스타일이 아닌데 딱 들었던 생각은 나 이 남자랑 잘하면 결혼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첫 만남에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 더 똑바로 차리고 만나보자 이런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그 순간에 느낀 감정에 현혹돼서 뭐 이렇게 만난다기보다는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1년. 안 돼. 1년이 조금 안 돼요. 만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너무 잘 통하고 처음 만남에 한 6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잘 통하고 이 사람이다 싶은 감정도 컸고 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결혼 준비를 같이 시작했어요. 1년 조금 안 되고 결혼 결심 계기. 남편은 솔직히 제가 그 전에 결핍되어 있던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연애를 할 때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5년, 6년, 5년 만난 남자친구, 6년 만난 남자친구 막 이렇게 장시간 연애? 아무튼 연애 기간이 좀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다들? 근데 그런 거를 100% 채워주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다. 내가 뭐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결정이라든지 이렇게 막 내가 스스로 뭐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크게 없겠다. 내가 많이 기댈 수 있겠다. 남편이 결단력이 있는 편이고 추진력도 좋은 편이어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끌렸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정하고 자상하고 그런 건 기본 베이스였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뭐 츤데레, 나쁜 남자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다정하고 일단 나한테 다정하고 모든 만인에게 착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나한테 다정하고 착하고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베이스예요. 기본 바탕이 돼야지 연애를 시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막 츤데레, 나쁜 남자 이런 거 뭐 굉장히 싫어했어요. 막 한때 나쁜 남자 유행하고 막 이랬잖아요. TV에 막 나쁜 남자 와 이러는데 저는 정말 싫어했어요. 극혐. 나쁜 남자 왜 나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거. 나쁜 남자의 매력 뭔데 모르는데 나는 그런 거. 나 착한 남자 만날래. 내만 아는 착한 남자 만날래.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기본 베이스고 제가 원했던 결혼 상대자는 결단력, 추진력,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제가 기댈 수 있고 서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결혼 결심을 했고요. 결혼 후 장단점. 장점은 제가 많이 의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마음의 평화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단점은
단점은 딱히 없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딱 비춰봤을 때 크게 저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고 단점이라고 이렇게 딱 꼽았을 때 딱 드는 게 없어요. 저는 또 제가 제 성격이 좋게 보는 편이고 크게 엄청나게 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으면 그리고 잘못 짜잘한 거는 그냥 다 별 생각이 없어요. 결혼식 준비 잘한 거, 괜히 했다 후회한 거. 결혼식 준비 잘한 거, 층고 높은 결혼식장 구했던 거 그렇고, 그리고 다 좋았어요. 유럽으로 신혼여행 가기로 한 것도, 자유여행 간 것도 굉장히 너무 좋았고 또 가고 싶고, 파리랑 스위스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영상 싹 다 찍어봤는데 편집을 못했고 벌써 5년 전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유물 영상이 됐고요. 결혼식 준비는 굉장히 재밌게 잘했고 사진도 굉장히 많이 셀프로도 찍고 거기 스튜디오에서 찍고 다 찍어가지고 사진 많이 남긴 거 잘했고 결혼식 영상도 이제 업체 통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잘했고 리허설 메이크업 한번 하고 한 것도 잘했고 왜냐면 제가 화장을 하면 더 눈이 작아 보이고 못생겨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눈 화장은 거의 아예 안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단독 콜로 대관한 것도 잘했고 그리고 괜히 했다 후회한 거 이제 결혼식장 층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혼식 밥이 맛이 없었어요. 호텔이었기 때문에 밥이 당연히 맛있을 줄 알았어요. 그것이 굉장히 후회된다. 좀 하객들한테 미안하다. 하객들은 밥이 중요하거든요. 밥을 좀 신경 못 쓴 게 그게 지금까지도 생각이 좀 나요. 좀 미안하고 아무도 막 밥 맛없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봤을 때 내가 먹었을 때 이건 아닌데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지 만족 완전 만족했어요. 스위스랑 파리 갔다가 스위스로 넘어갔고 떼제베인가 뭐 기차 타고 넘어갔고 스위스가 진짜 대박 액티비티 이런 것도 했었고 지금 막 배 안에서 태아가 치열하게 막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매일매일 액티비티 패러글라이딩 했었는데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스위스 강추. 파리는 나름 낭만 있고 괜찮았어요. 파리 일주일, 스위스 일주일 이렇게 있었는데 파리는 무조건 다 걸어서 어디를 가볼 수 있고 자전거도 잘 돼 있어서 자전거도 타고 우리 막 돌아다니고 지하철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하철도 한 번 딱 타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인종차별 없었고 이제 스위스에서 인터라켄이라는 곳에 가서 식당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스위스 그 자연 경관이 모든 것을 다 씻어내려준 그린델발트 너무 좋았어요. 그린델발트에서 지냈거든요. 그리고 취히리, 루체른, 벨은 싹 다 가봤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스위스는 강력 추천합니다. 한박이와 서로 부르는 애칭 저는 자기야라고 부르고요. 남편은 아공이라고 부릅니다. 아기공주 맞습니다. 아기공주 부르는 거 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공주야 하는 거 아니고 아공아 하니까 사람들이 아공이라고? 그러면서 볼 때는 아공이? 본래 아기공주라는 의미를 들으면 주변 언니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미쳤구나 생각하고 신혼이구나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서로를 다정하게 대해주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박이 직업을 너무 많이 궁금해 주셨지만 밝힐 의사가 없고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직장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생활비, 재테크 관리는 누가? 한박이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한박이가 딱 부러지고요. 가계부를 월말 결산으로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괜찮네 뭐 이렇게 하고 저는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얼마 쓰든 재테크를 뭘 하든지 간에 무지 뭘 하잖아요. 그냥 뭐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뭐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크게 막 남편과 제가 사치를 한다든지 뭐 허황된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솔직히 제가 관리하고 싶지 않아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남편이 더 수고스럽게도 고맙게도 해주고 있는 편이고 그래요. 식비 굉장히 많이 들죠. 200~300은 쓰는 것 같아요. 여가비 합쳐서 200~300 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 하는지 의견 충돌 시 어떻게
부부싸움은 하지 않아요. 의견 충돌 시에는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싸움이 안 돼요. 남편이 저를 굉장히 귀엽게 생각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 말 자체를 굉장히 귀엽게 생각합니다. 저랑 동갑인데 저를 되게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귀엽게 생각해주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진지하게 얘기할 때는 또 자기는 역시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 말을 역시 따라야지. 이렇게 남편이 강약, 중강약 조절을 잘하고 그게 또 일방적일 순 없어요. 저 역시도 이해심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넓고 남편의 하는 행동에 토를 많이 안 달고 좋아해주고 저는 남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서로서로 사랑을 바탕으로 이해와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부부싸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저는 그 시간 좀 아깝게 생각하는 편이고 남편이랑 저랑 정말 잘 맞아요. 영혼의 단짝. 어떤 결정에 있어서 우리 가족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서는 누구의 독단이 없어요.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루와 관련된 거는 이제 하루 의견도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잘 대화가 너무 많아요. 남편도 일이 바쁘고 하지만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주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편이 본인이 하는 그 본업이 힘들거든요. 힘든데도 저한테 내색 안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방님 술 안 드셔서 아쉽지 않은지? 전혀요. 술, 담배를 안 해서 저는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담배를 안 하니까 냄새 같은 거 안 나서 좋고 술도 안 해도 아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아쉬운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술, 담배 안 하니까 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혼 추천하는지? 결혼 추천해요. 완전 강력 추천. 그치만 결혼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사람을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는지 나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고 결혼은 뭐 어떤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많이 해보고 결혼하는 게 중요해요. 나 그냥 막연하게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결혼할 시기다. 뭐다 이렇게 뭐 떠밀려서 결혼하는 거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요. 나도 결혼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이 나에게 괜찮을까? 내가 결혼해도 괜찮은 사람인가? 그리고 내 자신은 많이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사람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무조건 이 상대편 저는 여자니까 남자만 괜찮은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100% 저한테 좋은 사람일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잘 알고 난 뒤에 상대방도 잘 찾아보길 바랍니다. 저는 결혼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딱 그 시기에 결혼해서 하루를 만나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질문 끝이 났어요. 제가 지금 몇 분째 지금 이 테이프가 계속 끊기고 찍히고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50에서 60까지 정도 되는 질문을 쫙 했고 이제 제가 Q&A를 찍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너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틀에 박혀가지고 하는 거 굉장히 제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도 Q&A를 잘 보진 않았어요. 그런 선입견? 어떻게 보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자체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 편안하게 유튜브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저는 본업이 아니에요. 본업으로 할 정도로 뭐 엄청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애정 있게 가지고 있는 그냥 저의 일상 취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댓글 같은 걸로 많이 상처받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댓글 같은 거는 제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다 흡수하고 좀 힘들어하는 편이고 한데, 그런 댓글 악플 이런 거는 좀 안 달았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 더 오래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또 긍정회로 돌리고 합리화를 하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Q&A 찍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Q&A에서 이렇게 큰 덩어리 있는 질문들을 받았으니까 인스타에 한 번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 같은 게 스토리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종종 할 테니까 제 인스타에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궁금한 거 해소됐길 바라면서 좋은 연말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올릴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메리 연말. 연말 잘 보내세요.